2021년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디지털 화폐 신드롬. 전 세계가 열광하는 디지털 화폐는 과연 기존 법정 화폐를 대신해 미래의 결제 수단으로 완벽히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제13회 대한금융신문 핀테크 포럼에서는 6월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CBDC 모의 테스트 연구를 위한 사업자 선정에 들어간 시점에서 디지털 화폐로 바뀌게 될 미래 결제 시스템의 모습을 전망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고속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업 미디움과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 개발 기업 스위프트 박대용 대표님, 그리고 간편 결제 QR 중개 서비스 기업 두빛나래소프트 김영근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한국은행에서 본격적으로 CBDC 모의 테스트를 위한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면서 디지털 화폐 결제 시장의 전통 금융권을 비롯해 블록체인, 핀테크, 가상화폐 등 관련 업계 모두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디지털 결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CBDC 모의 테스트를 이제 입찰 공고를 내면서 수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이제 입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들리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신드롬, 이런 현상을 일으킨 거는 중국의 어떤 DCEP의 실제 테스트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국내에서 디지털 결제를 아주 끊김없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의 어떤 디지털 결제 시장은 매우 순조롭고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결제에 대한 정보를 가진 자가 향후 이제 어떤 시장을 선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모든 페이사들이 CBDC를 포함한 어떤 이런 새롭고 신선한 결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모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디지털 결제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저희 나라는 잘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편 결제 시장 자체가 CBDC와 못지않게 이미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어떤 그런 익숙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게 실제적으로 은행들이라든가 또는 그 중간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금융권 쪽에서는 CBDC가 나오면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 사용자들은 크게 느낄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좀 더 P2P 거래가 좀 활성화된다?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CBDC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모의 테스트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크게 관심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에서 DCEP라는 걸 가지고 어떤 스탠스로 이제 이 친구들이 국가 중앙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실제 중국 내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쓰고 있는지 그게 이제 저는 더 궁금했던 거였고요. 그 와중에 어쨌든 미디움이라는 회사를 만나서 좀 다양한 어떤 협업 관계 또는 어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사업적인 역량과 미디움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을 어떻게 서로 연계해서 우리가 CBDC보다 좀 더 사용자들이 좀 더 체감했을 때 이게 정말 CBDC구나. 이런 것이 정말 진정한 디지털 화폐 결제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한번 진행해보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화폐는 말 그대로 지폐나 동전처럼 실물로 만질 수 없는 디지털화된 화폐 전부를 지칭하는 건가요? 지금 디지털 화폐란 개념이 다소 모호한데 기존 법정 화폐와 가상화폐 또 CBDC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통 이제 화폐라 하면 가치 저장 수단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가치 척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교환하는 어떤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 이런 요건을 갖춘 걸 화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흔히 이제 우리가 쓰는 종이돈, 세종대왕 얼굴 그려진 종이돈은 법정 화폐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는 그런 법정 화폐인 거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CBDC, 그거는 법정 화폐의 디지털 버전이다. 그냥 종이가 그냥 디지털로 바뀐 거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게임머니나 싸이월드의 도토리 이런 건 합의해서 구매해서 쓰는 디지털 화폐의 다른 어떤 형태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내야 되는데 한마디 더 하자면 기본적으로 합의된, 그러니까 누가 합의해서 이거를 화폐처럼 인정하고 쓰느냐,
그 차이가 결국 CBDC와 일반적인 포인트와 아니면 뭐 게임 머니와 그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글로벌 유명 인사들과 금융기관들이 앞다퉈서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디지털 화폐의 등장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디지털 화폐의 등장으로 가상자산 시장과 뭐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CBDC가 나와서 뭐 비트코인과 뭐 이런 기본적인 가상자산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 근데 이 질문이 참 재밌는 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 그래서 CBDC는 그냥 화폐고요. 가상자산은 크립토 에셋이에요. 화폐가 나온다고 해서 뭐 주식시장이 무너지거나 화폐가 나온다 해서 채권시장이 무너지는 않잖아요. 크립토 커런시는 그냥 커런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크립토 에셋. 가상자산은 그냥 단순한 자산이에요. CBDC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폐죠. 분명히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CBDC가 나온다 하더라도 가상자산이 변화는 없을 거예요. 디지털 화폐를 말할 때 블록체인 기술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은 디지털 화폐 시대의 등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질문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는 앞서 대표님들 쭉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도 있고 아주 명확한 부분도 있죠. 비트코인이 등장할 때 블록체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등장을 했고, 비트코인도 지금 어떤 테리토리, 어떤 지역에서는 화폐로 쓰여지고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 자체가 굉장히 사실 철학적이면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CBDC라는 어떤 국가에서 직접 발행하는 법정화폐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CBDC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고 계속 거론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블록체인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요. 결국에는 다른 곳에서 답을 찾다기보다도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철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신뢰 기술이라고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던 그리고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정보 시스템 중에 가장 무결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한 번 기록한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 삭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또 동시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오너십을 갖고 있는 하나의 주체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같이 봐야 하고 같이 통제를 해야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같은 원장을 공유하는 그런 기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화폐보다 CBDC가 가지는 어떤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는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CBDC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많은 난제들이 있어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고요. 한국의 사정만 봤을 때도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한국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그리고 시중은행으로 이제 화폐가 유통이 되겠죠. 화폐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시중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여러 기관들, 시중은행 안에서도 여러 어떤 그 내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정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그 기관들이 CBDC로 만들어진 그 법정 화폐라는 디지털 화폐를 일관성 있고 신뢰 있게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의 하나의 아주 핵심적인 속성인 무결성 그리고 어떤 그 일관성, 하나의 데이터를 각각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일관성 있게 같이 바라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 거론되고 있고 실제로 구현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지금 들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CBDC를 발행하게 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과 비교해서 어떤 면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까요? 네, 일단 뭐 전에 질문에서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한국은행에서 CBDC를 발행하더라도 뭐 가상자산 시장은 전혀 뭐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가치를 두고 투자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을 거고 그 시장대로 이제 계속 뭐 상승하거나 뭐 하락하면서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런 그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이런 CBDC를 연구하고 계속 이제 테스트하는 이유가 어떤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목적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고 그다음에 정부가 어떤 물가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아니면 경기의 부양을 위해서 통화를 유통시켜라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지만 실제 제가 보기에는 은행들이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었거든요. 말을 좀 잘 안 듣는 거죠. 경기가 어려운데 대출을 하라고 하는데 이 대출이 부실나면 어떡하지? 항상 이런 그 직원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대리인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CBDC가 이제 중앙은행에서 직접 발행하고 유통을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면 그런 어떤 중간자적인 사람들이 망설이는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뭐 유즈 케이스로 나오는 게 뭐 어떤 돈은 어디에만 써라 이렇게 꼬리표 아니면 그런 단서를 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정부가 선한 의지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집행, 발행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정책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실물 경제에 뭐라고 할까요? 전파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회 경제적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신속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CBDC가 뭐 다른 뭐 종이화폐랑 뭐 다른 게 뭐야?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고 저도 고민하는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정리해 드리면 정부의 어떤 정책 집행성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걸 저는 가장 큰 어떤 장점. 그로 인해서 정말 경기가 부양되고 사회가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 화폐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면 화폐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거창해 보이지만 아마 CBDC가 상용화가 되면 실질적인 국민적인 체감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오히려 기업이나 중소상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반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한 시점에서 몇 영업일이 걸려야 그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CBDC를 사용하게 된다면 결제 시점이 바로 지급되는 시점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또한 중간에 있던 은행, 신용사들이 받던 수수료 이 구조가 사라지게 되겠죠. 중개사업자들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기게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게 될 겁니다. 세상이 변하게 되겠죠. 네. 또 얘기해도 되나요? 말씀하세요. 전 얘기 참 많아요. 왜냐면 저는 그 해외 이제 해외 비즈니스 많이 하죠. 그러면 주로 나가는 곳이 뭐 저개발도상국가, 뭐 베트남, 아니면은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면은 그 나라는 진짜 디지털화가 필요해요. 네. 왜냐면 은행 계좌를 안 갖고 있으니까 오직 종이도 몇 개 못 받는 경우죠. 그래서 아마 이 디지털화폐가 상용화 된다면 금융 생태계에 소외되어 있는 최근에 뭐 코로나 지원금을 태국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은행 계좌가 없으니까 그거를 6시간 걸어가서 받았대요. 말이 돼요, 이게. 네. 그런데 만약에 디지털화폐가 발행이 되고 그리고 모바일이 이제 대부분 많이 보편화돼 있잖아요. 디지털화폐를 가지고 은행에 계좌가 없지만은 실제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은 좀 더 금융의 어떤 소외된 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국 정부가 CBDC 또는 디지털화폐를 좀 더 글로벌하게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잘 연구하고 개발하셔야지 이런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저희 나라가 디지털화폐를 잘 연구하고 개발해서 좀 더 그런 나라에 또 상품을 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솔루션들을 좀 저희 나라가 갖고 있는 이 지역결제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을 CBDC하고 잘 연결해서 글로벌한 그런 어떤 금융의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럼요. 네. 덧붙이면 저희는 할 말이 많아요. 그렇죠. 이 박 대표님이 이제 금융의 어떤 포용성이 넓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건 100%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는 이 CBDC가 이제 나왔을 때 기존의 현금이 가져갔던 익명성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모호한 단어를 좀 쓰는 것 같아요. 뭐
무조건까지는 건 아니고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만 들여다보겠다, 뭐 예를 들어 추적할 수 있다 하는 건데, 제가 감히 하나 예측을 해본다면 각국 중앙은행의 어떤 CBDC 발행으로 인해서 지하 경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 지하 경제는 어찌됐든 중앙은행이 발행한 종이 돈으로 거래를 했었거든요. 지하 경제이긴 하지만. 근데 이 CBDC 세상이 되면 분명히 그 지하 경제의 자금도 이제 바뀔 것이고, 그럼 중앙은행이 아닌 어느 누군가가 이제 CBDC와 유사한 이런 어떤 뭐 화폐라고 할까요? 그게 분명히 만들어질 거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그 새로 만들어진 CBDC에 유사한 어떤 코인을 만든 회사가 정말로 우스갯소리지만 대박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한국은행이나 뭐 은행, 특히 한국은행 관계자분들께서는 그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CBDC, 빅브라더 논란이 항상 따라오거든요. 근데 뭐 이런 얘기 있죠.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아무도 못 사는 것처럼 경제도 이런 좀 지하 경제의 어떤 그런 부분이 돌아가줘야 또 뭐랄까 윤활유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정리하면 CBDC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하 경제를 움직이는 또 다른 어떤 CBDC의 어떤 준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통화, 화폐를 만드는 기업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 기업은 대박 날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을 감히 해봅니다.